안녕하세요. 11월 말인데도 날이 여전히 따뜻하네요. 시장도 이전의 급락을 뒤로하고 약간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거의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자는 부류거든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주가가 리즈너블하다면 보유해서 기업의 성장이든 시장의 재평가든 그 과실을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아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등락은 그냥 몸으로 맞는 투자를 지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락은 단기적인 하루 이틀 시장의 등락은 아니고 그 몇 년에 걸친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알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하루하루 짜잘한 등락이나 단기적 움직임을 제외하고 보면 중기적으로 한 몇 년에 걸쳐서 큰 흐름이 있는 것은 명백하고, 어김없이 시장은 과매도와 과매수 사이를 넘나들며 사실은 거의 머물지 않는 평균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투자의 대가들이나 주위 고수 투자자분들은 그런 흐름을 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타이밍을 딱딱 맞춰서 시장에서 고점에서 엑시트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고 이렇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대략의 상황을 인지하고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서서히 전환한다든지 현금 비중을 조정하기 시작한다든지 스탠스를 서서히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재편한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이 싼 레벨일 때는 다시 투자를 확대할 여력을 제공해서 회복기에 다시 격차를 벌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하워드 막스의 진자 운동 비유가 대표적인 시장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이 너무 비싸졌을 때 낙관에 취하지 않고 더 이상 싼 주식이 보이지 않아 현금 비중이 늘어났다는 버핏의 기사 또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진짜 싼 기업이 없어서 현금을 늘렸다기보단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2020년 급락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급격한 등락도 급격한 낙관과 급격한 비관 사이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시장에는 이런 명백한 흐름이 있고, 주식시장에 머물더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 포트의 스탠스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투자는 기업을 알고 산업을 이해하면서 해야 하지만 이런 큰 움직임도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투자 책들은 웬만한 것은 다 읽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책을 읽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약간 편견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 책이 너무 이상했어요. 온통 그냥 애매한 말만 잔뜩 써놓고 숫자나 공식, 정확한 데이터 이런 건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 책을 실제로 보시면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 같은 기업 본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과 심리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그게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 흔히 보는, 혹은 신문 이런 데 흔히 나와 있는 금리, 부동산 매수 타이밍 막 나와 있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이 책에 나온 진짜 달걀 모습과 아예 다른 겁니다. 암튼 그런 이유로 이 책을 그냥 버려뒀는데, 사놓고도 안 봤어요. 집에 가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다시 샀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가 이 책 이야기를 해서 다시 우연히 읽어보게 됐고, 읽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읽어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흔히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복잡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군중의 집단 심리에 따라 예측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측이 아니고 이해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돈의 움직임과 심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책이 정확히 그에 대해서 코스톨라니의 80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99년에 93세 됐을 때 쓴 책인데, 연도만 가리고 보면 지금 시장을 보고 썼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이야기를 쭉 해볼게요.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시장의 추세는 돈과 심리가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고 시장 움직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장에 돈이 있고 돈이 들어와야 하고 그와 더불어 심리가 같이 움직일 때에야 비로소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에 돈이 많다고 주식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투자자들의 심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시장은 과매수 상태와 과매도 상태 사이를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그런 순환 가운데 소심파 투자자와 부안해동파 투자자 사이의 손바뀜을 통해 누구는 부를 축적하고 누구는 시장에서 손실을 보거나 퇴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매수의 환희와 과매도의 절망이 딱 나왔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붐과 붕괴는 서로 탄생의 시작으로 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톨라니는 그 관계도 불확실하고 근본적으로는 그게 유발하는 돈과 심리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있는 돈의 상황과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순환이 바뀌고 순환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순환을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순환을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매수와 과매도 사이의 순환을 돈과 심리로 표현한 것인데 흔히 많이 봤던 코스톨라니 달걀과 그 생김이 아예 다르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현재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고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불렀는데 차트나 오실레이터나 모형 없이 단순하게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크게 봐서 주식 투자자를 부안해동파와 소심파로 나누고 그 안에서 돈과 심리의 움직임으로 시장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며 장기적으로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안해동파 덕분이라고 하는데 증권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안해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심파의 특징은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는데 돈, 생각, 인내, 그리고 운이라고 합니다. 돈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부채를 제외한 온전한 돈을 말하고 생각은 투자에 대한 신념, 인내는 직선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우회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여기서 책에서 나온 예시가 되게 재미있는데 투자는 2 곱하기 2는 5-1처럼 마지막 답은 결국 4로 예측한 대로 나오더라도 투자자가 이 5라는 숫자가 등장한 뒤에 빼기 1이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가 없다면 무너지고 만다고 나옵니다. 돈이 부족하면 투자자는 인내할 수 없고 생각과 전략이 없다면 시장에 휘둘려서 또한 인내할 수 없고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책에선 이야기해요. 이런 네 가지가 다 있는 게 소심파인데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는 증권이 소심파 수준에 있는지 부안해동파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 부안해동파의 수준에 있으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증시에는 더 이상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나쁜 소식은 바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반면에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나쁜 소식이라고 해도 더 이상 시장에 그 크고 놀라운 하락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전자를 지칭해서 과매수 시장이라고 불렀고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두 상태 사이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을 짝지어서 순환하는 게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이 순환 사이에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조정 국면, 적응 국면, 과장 국면이 바로 그것이죠. 코스톨라니는 이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1982년에서 1987년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 폭락까지의 짧은 약세장을 하나의 증권 사이클로 예를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책을 그대로 요약해드리는 게 정말 더 와닿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현실과 좀 비교해보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날짜를 그냥 지우면 이게 지금인지 80년대인지 구별이 잘 안 갈 정도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설명은 82년 달걀의 최저점, 즉 하락의 과장 국면 끝에서 시작을 해요. 당시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이란 말인데요. 금리 인상은 분명히 시장에 돈을 말려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심리에 따라 시장 파급 효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심리까지 꺾여서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았고 비즈니스 위크지의 표지에 주식의 죽음이라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기사와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주식이 아니고 금 같은 유가물로 바꾸는 데 혈안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코스톨라니는 이때 시장에서도 여전히 거래가 일어났고 누구는 주식을 팔았고 누구는 주식을 샀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공포와 우려에 던지는 주식을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심리와 돈이 최악인 국면에서 최하로 떨어진 주식 시세는 적은 거래량 속에 현실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이 되고,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바로 부안해동파가 던진 주식을 소신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는 단계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해요. 그러던 시장이 82년 말부터 돈과 심리 중에 돈이라는 요소가 먼저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펼쳤던 고금리 정책이 서서히 성공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금리 정책의 고삐가 늦춰지자 장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 시장엔 여전히 비관론이 득세했지만 시장은 두 번째 국면인 동행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주변의 상황과 평행해서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시장에 풀린 돈이 기업의 실적을 서서히 끌어올림과 동시에 주식시장으로도 유입이 되어서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에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 국면의 초기 단계, 즉 돈이 돌아서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경제가 암울한 상황이라 주식시장과 돈은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했음에도 뉴스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올라간 주식 시세 그 자체가 대중을 자극함과 동시에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거래량이 늘면서 시간 단위로 상승하면서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해 올라간 주가가 다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고조된 분위기는 다시 주가 상승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 오직 대중의 흥분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코스톨라니는 평가합니다. 이런 과장 국면에서는 대규모 일반 대중이 증시로 막 유입이 됩니다.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삼성전자 붐이라든지 뭐 NFT 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죠. 과장 국면은 시장에 돈이 있는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부안해동파가 돈 버는 방법은 주식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당시 80년대 과장 국면에서 투자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뭐 벤츠, BMW, 포르쉐 이런 거를 놓고 어느 자동차를 살지 고민했다고 책에서는 나오는데, 마치 우리나라 1, 2년 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허황된 기쁨에 들떠 부안해동파 투자자는 시장에서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강세장의 원동력은 금융정책의 완화를 통한 통화량의 팽창덕이었고, 이런 과열된 상황을 막기 위해 87년 여름에 미 연준의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수차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돈과 심리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열된 증시는 새로운 고객이 없으므로 약간의 매도만 있어도 시세가 바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점차 예민해져서 악재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물이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되죠. 당시 금리 문제와 국제정세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비관주의가 시장에 팽배했고, 이것이 다시 가격을 압박해서 시세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책에는 나옵니다. 선물 포지션의 강제 해지가 겹쳐지면서 폭락은 또 다른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이때 사람들은 무턱대고 주식을 던져대기 시작했고, 마치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 좁은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기게 되는 모습이 당시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하는데요. 이후 미 연준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비로소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부안해동파가 무턱대고 던진 주식은 고스란히 소신파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고, 증권시장에 굉장한 당시 거물들도 다우존스가 몇 포인트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등 시장 상황은 여전히 시궁창이었다고 해요. 약간 지금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죠. 이런 한 사이클은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대중매체나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중 심리로부터 벗어나 하강 운동의 과장 국면에서 매수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도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강한 주관이 필요하다고 코스톨라니는 책에서 이야기해요.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거를 아주 짧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코스톨라니가 예를 든 저 사이클 그 자체가 아니고, 예시로 나온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녹아있는 돈과 심리의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거겠죠. 상황과 심리는 매번 바뀌니까요. 코스톨라니의 이런 생각은 사실 펀더멘털적인 투자와도 아주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 시장이든 개별 주식이든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투자자의 심리를 돌리게 되는 것은 시장 자금 그 자체도 있겠지만 기초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과 실적에 근거한 강력한 환원, 즉 주식의 경쟁 상대인 채권이나 예금 대비 훨씬 강력한 리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스톨라니가 80년의 경험을 이야기로 녹인 책이라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몇 번의 대규모 사이클을 온몸으로 경험한 백전노장의 경험치를 방구석에 앉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크게 성공한 슈퍼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성공담이나 뭐 투자담 이런 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시장이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신파와 부안해동파 사이에 손바뀜이 극단적으로 일어났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워드 막스는 시장의 진자 운동에서 운동의 한쪽 끝으로 갈수록 다다를수록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했는데, 그걸 시장의 돈과 심리로 풀어낸 것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비관이 굉장히 팽배한 시점인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시장일까요? 아니면 코스톨라니가 말한 과매도의 끝자락일까요?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코스피 몇 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책은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사서 두고두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코스톨라니 짧은 글이나 뭐 모형 설명 이런 것들은 왜곡된 것이 정말 많으니까 꼭 코스톨라니가 직접 쓴 책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 제가 책 광고 아니고 제 돈 내고 사서 본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